나뉜다. 나뉜다. 야. 일단은 1심에서는 네. 그리고 사실 지금의 우리 대법원 판례도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네. 즉, 더 많이 잘못하고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과 단초를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전형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은 남편이 집을 나갔죠. 네. 아내한테만 온갖 그런 아이를 키우고 이제 그 종갓집 며느리로서 역할을 다 맡기고 그 다음에 자기는 또 다른 여성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분 관계를 지었죠. 이런 경우엔 남편이 너무 결정적으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판례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뭐 일단 1심에서는요. 혼인의 실체가 해소가 됐고 이 상황을 유지하면 남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고 해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요. 이혼 판결이 취소가 됐는데요. 왜냐면요. 유책 배우자 말씀하신 것처럼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가 불가능하고 또한 아내가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다시 상고를 했어요. 그러나 최종 판결에서도요. 역시나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놓고 이혼 요구까지 하는 거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인철 변호사는 또 반대 의견이었잖아요.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거네요. 이혼이 기각이 됐다고 뭐가 해결이 돼요? 남편이 돌아옵니까? 아내가 위자료 받습니까?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은 또 소송할 겁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판례도 이혼이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아까 박수대 씨님 같이 사실은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으면서 겉으로만 이제 이혼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기나 보복 감정이 있는 경우, 또 아내도 이제 상대방도 뭐 남편도 쌍방의 규칙 사유가 있는 경우라든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록 별거는 했지만 이 남편이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왕래하고 생활비도 대주고 아내한테 집도 사주고 이렇게 충분히 배려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된다는 판례가 있고 실무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결국에는 이혼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이혼하지 않고 집을 나가서 30년 동안 다른 여자랑 살았던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혼 아닌가요? 이거는 사실혼으로 인정해주면 안 되겠죠? 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법률혼에 그 배우자 아내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아예 성립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혼은 아무 때나 같이 뭐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 혼인 관계를 창설할 만한 그런 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동거하고 이것만으로 혼인에 준하는 사실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살해 남편은 나가서 딴 살림을 차리고 30년 동안 살았고 그 사이에 아내는 묵묵히 집에서 종부로서 제사 다 차리고 의무를 다했고 아이들도 키웠잖아요. 돈도 안 갖다 주는데 이런 경우는 위자료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이 이제 전제가 되면 이제 위자료가 또 전제가 되겠죠.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위자료가 그렇게 많이 인정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이나 그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건 2천에서 3천만 원, 최대가 5천만 원 정도고 이 또 뭐 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니까 위자료 액수도 늘려야 되고 재산분할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책배우자 같은 경우는 막 50% 이상 이렇게 늘려서 충분히 이제 그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건은 부부가 굉장히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